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나스닥 1%, S&P가 0.7%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평상시와는 분위기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었는데 이게 금리가 아니고 어젯밤에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죠. 금리는 하락했는데 어젯밤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재료를 갖다 붙여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긴 한 겁니다. 그 다른 재료라고 갖다 붙인 게 뭐 유럽 코로나 뭐 3차 유행 우려 뭐 이런 거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뭐 코로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는 건 솔직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어젯밤에 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거든요.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뭘 했냐면은 그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. 어젯밤에 파월 의장하고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둘 다 이제 청문회에 참석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서 이분들이 뭐라 립 서비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좀 독특했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사실 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경기에 대한 진단과 인플레이션 전망인데 뭐 계속 파월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. 보시면은 그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만 완전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. 아직 정상은 아니란 얘기예요. 그죠? 아직 정상은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. 계속 유동성을 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라고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고.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러니까 대규모 부양책 써도 인플레이션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걸이라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 보시면 뭐 올해 인플레이션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을 부분이 뭐 않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계속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나 저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이번 주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요. 코너에 몰린 겁니다. 이거 지금 보시면 경제가 정상이 아니래매요. 그죠? 완전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 계속 해야 된다. 그래요. 뭐 경제가 뭐 좀 뭔가 이상하니까 유동성 공급하고 계속 부양책을 써야 돼요. 근데 이 부양책을 자꾸 쓰니까 어떻게 되냐? 뭐 금리가 자꾸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. 인플레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? 달러 가치가 박살 날 수 있으니까 달러 가치 수호를 위해서 연준이 뭔가 나중에 해야 될 거고 또 부양책 계속 쓰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긴축하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가만히 있어서 긴축하지 않지만은 실제 시중에 돈 흐름은 긴축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유동성을 공급해도 죽는 거고 유동성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모든 것이 다 이 연준이 뿌려놓은 유동성 때문에 화랑이었었는데 모든 게 다 박살나고 금융시장만 뜨거웠는데 이 금융시장 버블마저 자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도 부양책을 써도 죽고 안 써도 죽고 어쨌든 코너에 몰렸습니다. 그게 이제 뭐 작년 이런 때는 이제 좀 잘 안 보였을 수 있죠. 작년 이런 때는 그나마 뭐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를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뭐 보니까 뭐 그래요. 뭐 작년에는 뭐 RSI도 뭐 저 밑에 와 있었고 각종 지표들도 밑에 와 있었고 하니까 오를 수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나 각종 금융시장 지표들이 좀 과열 이런 불이 좀 들어와 있는 좀 과열이라는 우려의 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부각되겠죠. 부양책을 써도 죽고 안 써도 죽고 좀 그 막다른 길에 와 있다는 그런 사실이 좀 더 요즘에는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. 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어젯밤에 금리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추세적으로 금리가 이제부터는 금리가 떨어진다? 그게 아니죠. 금리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글쎄요 뭐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. 그래서 어젯밤에 나온 뉴스들 뭐 특별히 보긴 봤는데 뭐 보시다시피 근데
다른 것도 그렇네요. 그죠? 댈러스 연은총재 국채금리 누르기 위해 통화정책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. 네, 뭐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뭐 기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고, 어젯밤은 그죠? 저 연방준비제도 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었죠. 자, 그래서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 보면은 뭐 오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밀렸습니다. 장 막판에 밀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시장이 안 좋았네요. 그죠? 다 빠졌네요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구글, 아마존 정도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네요. 상승 종목 수가 1159 종목 14%밖에 안 올랐습니다. 6668 종목 83%의 종목 수가 빠졌죠.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.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긴 했네요. 좀 심상치는 않았네요.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S&P 같은 거 3910이라는 자리를 제가 어떤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3910 다시 3910 아래로 내려왔네요. 오늘 밤에도 넘지 못한다면 또 어떤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한번 주고 있는데, 이 반등이 더 지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끝이 나고 아래로 꼬꾸라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S&P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국 코스닥 시장하고 비스무리하게 60일선에 대한 저항을 뭐 일단 확인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어젯밤에 금리는 조금 내려왔지만은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.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유로화가 결과적으로 또 다시 추세가 붕괴됐다는 건데, 한번 붕괴되고 이제 재차 내려온 겁니다. 그죠? 재차 내려온 거예요. 유로화가 다시 한번 추세선을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, 뭐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. 좀 연속성이 더 나올라나. 물론 연속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달러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. 하여튼 어제는 달러만 오르고 채권은 금리는 조금 내려갔다는 게 어제 재밌었던 점인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유가 같은 경우 또 폭락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, 오늘 어디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거 유가가 국제유가 내린 거는 제가 기름 넣을 땐 반영되지 않겠죠. 아무튼간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내용을 좀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달러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그저 상승 추세죠. 상승 추세에 와 있고요. 어젯밤에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그에 더해서 어젯밤에 이제 달러가 오른 게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위안화가 또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. 위안화가 그래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. 6.5위안을 지금 거의 3거래일, 4거래일째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,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제 양봉이 빡 튀어나오면서 위안화 역시 추세가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추세 전환됐죠. 위안화에 베팅해보고 싶으신 분들, 위안화 약세에 베팅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베팅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,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위안화 보는 이유가 그거죠.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리가 있는데, 가장 강한 세 친구들, 중국, 비트코인, 또 반도체, 대충 요렇게 세 가지 섹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버블을 이끌어가고 있는 얘네가 이게 3인방인데, 그 중에 일단 비트코인하고 IT 주식들,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꺾이진 않은 거고, 중국이 좀 먼저 꺾일 우려가 지금 제일 먼저 보이고 있죠. 중국이 제일 심상치 않죠. 어젯밤에 상해종합 보여드렸는데, 상해종합 계속 넥라인 밑에서 놀고 있고,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이제 6.5위안을 돌파한착했으니까 뭐겠어요. 좀 이제 중국 약한 고리가 하나 붕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위안화가 6.5위안 돌파 한착했다라는 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다라는 거, 추세적인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, 추세 전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죠? 10년물 금리는 어젯밤에 떨어졌어요. 금리는 좀 떨어졌는데 한 번쯤은 이런 걸 좀 겪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은 이 추세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이고 올라왔잖아요. 한 번쯤은 좀 주기는 좀 조정다운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. 근데 이 조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오를 거를 기대했더니 주식시장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네요. 일단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. 하여튼 묘하게
다른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주식시장을 또 살짝 어젯밤에 눌렀습니다. 뭐 살짝 누른 건지 추세적으로 꺾일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금리를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또 살짝 들어 올렸다라는 게 어젯밤에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이제 10년물이 떨어지니까 뭐 정크본드 금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어젯밤에 하락했겠죠.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. 그죠? 아직은 아니고 추세 전환을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 정크본드 금리 볼 수가 있을 거고, 어젯밤 뭐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했다는 게 어젯밤 특징이니까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현재 1134원, 어젯밤에 31원, 뭐 어젯밤에 거의 33원까지 갔었네요. 그죠? 이 정도까지 가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다. 우상향인 거는 뭐 분명해 보인다. 그죠? 여기쯤에서 조정이 맞춰질 가능성, 여기쯤에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죠. 그죠? 뭐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일단은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젯밤에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자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좀 개기더라고요. 적당히 좀 약보합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개기더라고요. 안 빠지고 미국이. 그래서 나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. 차라리 미국이 덜 빠지고 개기는 게 아마 한국 주식시장에는 내일 더 치명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보긴 봤는데, 미국이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몇 시간 남겨놓고 무너졌죠. 미국이 무너지니까 한국은 자연스럽게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.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해버리니까 보시다시피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증시고, 변동성을 좀 주기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. 그죠? 왜냐하면은 여기 저점 이런 자리가,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는 뭐 어디 있는 중요한 저점을 붕괴시키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이 터지고 시원시원하게 시세가 나오는 건데, 뭐 보시다시피 일단 이 저점 깬 것도 아니고 계속 박스권 안에 놀고 있고, 무게중심만 저쪽으로 좀 이동이 좀 많이 된 상태죠. 무게중심만 아래쪽으로 좀 많이 이동된 상태에서 아무튼 갭으로 많이 출발을 해버리니까 장중에 또 보나마나 이렇게 또 그죠? 들어올리고 있는데, 아무튼 오늘 그래서 보셔야 될 거는 뭐 개파락 출발했다. 그렇네. 개파락 출발했네.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, 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죠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서 풋옵션이 중요한 어떤 이 기준선을 다시 지킬 수 있겠느냐 여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, 콜옵션이야 뭐 당연히 죽었겠죠. 뭐 콜이야 뭐 오늘 콜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했어요. 어제 장대음봉 맞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연속적으로 콜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, 아무튼 뭐 콜옵션 차트를 안 봐도 뭐 당연히 신저점 쓰고 있을 거고 콜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.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다시 뭐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한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살아나기는, 이번 주에 뭐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이러긴 좀 힘들 겁니다. 이미 어제부로 분위기가 좀 가서 이번 주에 콜옵션이 좀 살아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. 이제 양매도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풋옵션은 살려줄 거냐 뭐 이 정도의 문제인데,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 아침에 그러니까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게 한국이 장중에 할 게 없는데, 이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맨날 장중에 또 반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풋옵션이 좀 죽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. 물론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면은 괜찮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 라인 지킬 수 있는지 여부나 뭐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. 그래요. 이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고점을 좀 높이긴 높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몇 거래일간을 비교해서 어쨌든 고점은 살짝 높여놨는데, 보시면은 이 고점 높인 거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히 하긴 했어야 되는데, 이게 오늘 갭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좀 반등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어젯밤에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면은 그래도 오늘 좀 회복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분위기가 달랐죠. 갖다 붙인 재료도 달랐고,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전염병 뭐 이런 걸 재료로 하락을 해가지고, 아무튼 뭐 보니까 오늘 일단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오늘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은 많이 아래쪽으로 좀 쏠렸다는 거죠. 아래쪽으로 쿵 하긴 했다. 지금 계속 깝깝한 상황이에요. 그죠? 이게 어딘가를 참 그러니까
참 세력들이 그 한쪽으로 시세를 줄 생각이 별로 아직까지는 계속 없나 봐요. 계속 이 저점을 살살살살 붕괴시키죠. 그나마 변동성 줄 자리에서 변동성 한 번씩 주긴 주는데 시원시원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참 더럽게 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뭐 물론 오랫동안 시장이 옆으로 기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지만은, 근데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가 돼버려 가지고 이 기대, 우리의 어딘가로 갈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언젠가 가긴 가겠지만은, 그죠, 언젠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시원하게 가긴 갈 거예요. 언젠가 가긴 갈 겁니다만은 그 오늘 갈 거야 오늘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걷던 기대를 갖고 보면은 사람만 피곤할 것 같고, 아 그래 니네들이 어디 옵션 양매도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여전히 그죠, 박스권 안에 와 있고,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409를 붕괴시키면 일단 뭐 추세는 아래쪽으로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뭐 보시다시피 그 더 이상 별로 시세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하시는 모양이니까, 네. 그냥 가격 정도나 잘 체크하시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고버스 말씀드렸다시피 2240원 정도 돌파 한착 하면은 그때 하시라라는 이야기 계속 드렸죠. 네. 뭐 보시다시피 뭐 오늘 2240원 정도 딱 맞고 내려오고 30원 맞고 내려오고 있네요. 네. 당분간 이 안에서 조금 더 놀 수도 있겠다라고 어쨌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여유로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지금 뭐 빨리빨리 가자 뭐 이래도 얘네가 뭐 갈 것도 아니고, 어쨌든 좀 계속 그 이제 약간 좀 시간은 우리 편인 듯한 기분이 좀 들기는 합니다. 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나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좀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환율 28원에서 45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, 그죠? 이런 거 정도 체크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저기 어디 좀 나갈 거라 가지고 아마 저녁 영상을 저기 핸드폰으로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. 이와 관련된 공지는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다가 작성을 해 놓을 거고요. 아무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